똑부러진 연예인의 대명사 장영란님의 다이어트가 최근에 공개되었어요. 오. 그리고 이 다이어트가 단기적인 다이어트에도 엄청난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장영란님이 간증. 직접 자기의 몸으로 증명하신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이 다이어트 중에서도 식단을 제가 정리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오. 까보시죠. 근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 오늘 이 식단은 이렇게 식단이 뭐뭐뭐를 먹었다, 아침에는 이런 걸 먹었다, 점심에는 이런 걸 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 장영란 님이 식단에 꼭 즐겨 먹었던 음식류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의사시잖아요. 그쵸. 이미 전문가의 손길이 거쳐져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릭 요거트예요. 오. 그릭 요거트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단백질 함량이 높은데 탄수화물, 당 함량이 낮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근성장에 도움이 돼서. 포만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백질이 어느 정도 적정량 들어가면 포만감을 유발합니다. 그럼 포만감이 유발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이 먹을 이유가 있어? 더 적게 먹게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할수록 음식에 대한 욕구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다이어트 할 때 꼭 단백질을 꼭 적정량 섭취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그릭 요거트 많이 먹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가 약간 뭔가 맛있는 간식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그죠? 그걸 먹는 것만으로도 약간 입 터짐이 좀 방지되는 느낌? 내가 지금 군것질을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욕구가 좀 사라진다. 거기에 또 저는 약간 저당 시리얼 같은 걸 또 타먹었으니까. 그 저당 그래놀라 이런 걸 먹었으니까 정말 군것질하는 느낌이었어, 한 끼를. 근데 여기서 맹점은 요화정처럼 먹으면 안 된다. 달게 먹으면 끝이야. 벌꿀, 초코 청크 이런 거 안 된다.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단백뿐만 아니고 저당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플레인 그릭 요거트에 저당잼이나 그런 거를 섭취해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할 거면 그나마 과일까지. 장영란 님도 그렇게 섭취를 하신 거예요. 장영란 님이 막 요화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4일에 10kg를 뺐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별빛이 부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두 번째로는 바로 쌈채소예요. 아, 맛있겠다. 쌈채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죠.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쌈채소가 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식이섬유. 식이섬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수분 섭취예요. 어. 식이섬유도 그렇고 적정량의 수분이 우리 몸에 있으면 이것도 포만감을 유발합니다. 이것도 식욕을 줄여요. 잘 생각해봐. 우리가 그냥 계속 채소만 먹이면은 더 먹기 싫죠. 그 이유가 뭐야? 맛대가리가 없어서? 맞아. 그것도 있지만 채소를 많이 먹으면 물배가 차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 대표적인 쌈채소들 뭐가 있을까? 상추 그리고 뭐 치커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무슨 조금 더 하면 알배추도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당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당귀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되고 치커리 같은 경우에도 노화 예방 소화 촉진 그리고 상추에는 칼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다이어트에 간접적이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연수면제야 상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쌈채소를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음식을 적게 먹을 뿐만 아니고 건강도 좋아지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는 쌈채소는 아니지만 쌈채소처럼 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동치미 김밥이에요. 맛있겠죠? 나도 동치미 진짜 좋아해. 나도 이거 보고 먹고 싶더라고. 근데 동치미가 옛날부터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 어르신들이 소화 효과, 소화 잘 된다. 그거 플러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어느 정도 섭취를 해도 얘 동치미를 먹으면은 조금 경감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당연히 더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려면 김밥을 쌀 때 뭐로 싸야 돼? 일반 밥이야? 아니지.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영란 님도 잡곡밥에다가 동치미를 넣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단백질이나 이런 걸 추가해가지고 식이섬유하고 해가지고 김밥을 만들어 먹었다. 맛있겠네. 맛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약간 옛날에 김신영님의 오징어에다가 묵은지 해가지고 그거의 다른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얼마나 맛있겠어. 나 지금 침 고여가지고 발음을 잘 못하겠잖아 계속. 최근 세 번째로는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그게 뭐야? 디저트부터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그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되죠. 디저트는 아예 없는 식사고 보통 우리가 한국인, 특히 한국인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먼저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국을 먹으면서 다른 반찬류들을 먹게 되죠. 그치.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찬부터 먹어.
반찬부터 먹고 그리고 약간 영양소로 접근한다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중에서도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하는 식사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도움이 될까? 포만감도 포만감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핵심적으로 보면은 혈당을 느리게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이기 때문이에요. 혈당을 높이는 영양소는 뭐예요? 당이고 탄수화물이죠. 근데 당연히 우리 몸은 먼저 들어간 게 소화가 되게끔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을 먼저 소화시키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먹었어요? 식이섬유부터 해가지고 단백질, 소화되는 시간이 느린 거를 먼저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탄수화물은 뒷전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뒷전으로 밀리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시간에서 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 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지방을 쌓는 걸 촉진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장영란님의 다이어트가 엄청난 효과를 봤죠. 그죠. 근데 엄청난 효과를 본 다이어트 해가지고 엄청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보통.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알던 거야. 알던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장영란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알던 걸로 해가지고 성공했다. 알던 것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걸 잘 참고하시면서 노력하고 꾸준하게만 하시면 어떤 분들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연예인만큼 단기간에 빼는 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